여의도 주식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한 주의 마감인데요. 다시 지수가 주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속에서 힘차게 올랐었던 양대 지수. 오늘은 좀 힘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고요. 이 때문에 환율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요. 또 외국인의 매도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대 지수 주춤이다가 코스닥만이 상승불을 켰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코스피는 오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19.04포인트 하락한 채 2,661포인트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했는데요. 약세로 출발해서 한때 1% 이상 하락하기도 했는데 낙폭을 조금 줄여서 0.71%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살펴보자면요. 외국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5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을 이어갔고 전일 순매수 포지션 했던 기관은 오늘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서 이 주체는 제조업종에 대한 매물 출회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조 넘게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죠. 역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빠르게 상승폭을 늘려냈습니다. 이 때문에 장 초반에 894포인트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오후 들어서 887포인트 저점을 형성했다가 다시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전거래일 대비 0.3% 상승한 891포인트에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자면요. 역시나 개인은 사고 또 기관도 순매수 포지션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 행렬을 이어갔는데요.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속에서 오늘장 강세를 유지했었던 업종은 건설과 원자재 특히 나타났었는데요. 원자재의 시세 분출이 컸습니다. 차기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기대감이 지속된 관심을 모으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시 재개, 또 원전 발전 비중 30% 유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공약들이 눈길을 받으면서 한신기계가 특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며 상한가 기록했고요. 일진파워 역시 상한가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민간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서 건설주들이 연일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제 및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리모델링 관련주도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NX가 11% 급등하면서 강한 시세 분출하는 모습 눈에 띄네요. 자, 이어서 리오프닝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대감의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리오프닝 관련주 항공주, 특히나 티웨이 항공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며 8% 이상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카지노 역시 강한 시세 분출 나왔습니다. GKL은 7% 이상 급등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의 상승 분세가 크게 나타났고요. 또 오늘 SM 인수설이 있었죠. 카카오가 SM에 대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SM CNC가 오늘 15% 이상 급등을 했고요. SM은 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반도체 제조 관련 업체 AT세미콘이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어제 이어 오늘도 이틀째 장 초반에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이었습니다. AT세미콘이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개별 종목도 보죠. 큐라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반부종 변성치료제가 부각을 받으면서 상업화 기대감이 더해진 모습인데요. 큐라클 25% 이상 급등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해냈습니다. 지수는 주춤이었지만 이슈와 함께 강한 시세,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다음 주 우리의 계좌의 수익을 키워줄 그런 전략을 무엇일지 저희가 또 부지런히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주식왕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또는 MTN을 검색해주세요.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 주식왕들과 긴밀한 소통 방법 열려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88번으로 위원님들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988번으로 위원님들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긴밀한 소통 자유롭게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QR코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시면 화면에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 창을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왕과 함께 여러분들의 전략 긴밀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출발하시죠.
여의도 주시광 2부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위원님, 그리고 최명성 위원님, 나영호 위원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과 오늘도 열심히 또 공부하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속에 정책 수혜주, 과연 얼마나 그 힘이 있을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새 정부 주택 공급 늘린다, 건설주 층고를 높여라입니다. 자, 이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봐야겠죠. 자, 먼저 스터디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뭐 건설주의 움직임이 견고하게 연일 이어졌거든요. 과연 이런 새 정부 출범 속에서 건설, 건자재 관련주들의 그 상승 여력이 언제까지 될까, 어떻게 될까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시장 정리와 함께 좀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유가증권 시장이 0.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0.3% 상승했는데 코스닥 시장 지수가 0.3% 정말 조그맣게 상승했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새 정부 정책 기대감, 특히 원전 관련주, 건설 관련주는 폭등이 나오는 그런 화려한 수익 게임 장사가 펼쳐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바로 시장의 특징이거든요.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흐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대응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수익 게임은 아마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 내용에 건설, 그다음에 건자재 관련주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얼마까지 이어질 것인가. 일단 결론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길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당연스럽게 건설주는 수혜주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수혜주 건설주에 이제 따라 붙은 것이 건자재 쪽이죠. 건자재 쪽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대응하실 때 건설과 건자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건설이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건자재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 오늘과 어제 이 건설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이 참 월요일 날 바로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가격과 기간 전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기간을 갖고 다음 전략에서 공략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연이어서 뭐 건설주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좀 생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최명성 위원님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정부의 의견이 부동산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방금 우리 스타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참 시장이 상당히 암울했죠. 그래서 암울할 때 제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분명히 9일 대선이 끝나면은 시장은 살아나고 급등이 나올 것이다. 또 시장 자체가 변할 것이다 했는데 정확히 제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3년 전업을 하면서 보니까 한 6분의 대통령을 이제 만난 것 같은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바뀔 때마다 항상 1년, 2년 차는 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데,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하면 이제 볼 게 없습니다. 뭐 종합지수가 3,000을 가든 2,500을 가든 2,200을 가든 아무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고요.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 정부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 200포인트가 300포인트 됐는데 종목들은 무려 수십 배에서 100배 간 종목이 수백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새로운 정책을 꺼낼 때마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원전주 거의 상한가 버렸죠. 또 오늘 건설주 다 상한가 가죠. 이제 이 종목이 몇 배 갈 것이냐, 뭐 더블 갈 것이냐, 3배 갈 것이냐, 10배 갈 것이냐, 거기에 이제 신경을 써야지 뭐 지수가 어쩌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설주에서 이제 나오는데, 건설주가 지금 사실 뭐 위치가 높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할 것이 좀 높긴 높는데 오늘도 많이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뭐 이 종목이 계속 간다는 것보다는 물론 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상승 하락, 또 일주일 상승 하락,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원전 관련주라든가 건설, 무려 250만 원 아파트를 세우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많은 주식시장의 파워와 힘, 또 종목들이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특수건설 2화공영 그런 종목이 30배씩 갔습니다. 30배씩. 그래서 지금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이제 뭐 더블 게임이냐, 뭐 300% 게임이냐, 500% 게임이냐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니까 주식시장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고 새로운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1년, 2년간은 바쁠 겁니다. 정책이 계속 나오면 그 종목들이 거의 더블에서 3배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종목에 집중하시고 경험 많은 최명성 소장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고 종목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진짜 강한 종목을 잘 골라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많은 의견을 알고 있고 또 타이밍을 잘 알고 있는 위원님과 함께라면 좋은 타이밍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영호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해서 좀 타이밍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이 건설, 건자재 이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도 상당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우리 시장이 이제 주도 섹터가 없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자체도 뭐 작은 종목들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 자체가 뭐 크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섹터도 아닌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던 측면에 대한 기간 조정, 조금 이제 이격 조절만 나오고 나면 오히려 재차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건설이나 건자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격 매력이 충분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엔데믹이라는 표현을 이제 글로벌 시장은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건설업황 좀 올라왔던 부분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 보면 해외 수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말 그대로 250만 호, 이제 뭐 250만 호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국내 부동산 정책에 좀 이제 더 훈풍이 불 것이다. 이 부분에 영향을 긍정적인 좀 기대를 보였던 종목들이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엔데믹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뭐 우리는 또 오늘 최고치 또 갱신했다는 씁쓸한 소식도 전해져 옵니다만 일단 엔데믹 관련해서 이제 해외 수준 모멘텀까지도 더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조금만 이격 조절 나올 거 좀 감안을 해서 좀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격 조정에 늘 감안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또 호흡을 잘 맞춰보면서 어떤 때가 적기인지 또 잘 챙겨봐야겠죠.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레미콘 여러 가지 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값이 상승한다는 이슈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당연히 또 건축, 건자재에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적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를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원자재 값이 오른다고 하면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스터디 위원님. 자, 일단은 시멘트, 레미콘 이런 그 상승 지속 여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제한적으로 저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수급이 가능하거든요. 시멘트나 이런 쪽은.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폭등하는, 물론 수요에 의해서 양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영업 실적은 호전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나 철강처럼 수입에 오는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역시 주가도 관련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 정도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명석 위원님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뭐 국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또 건축, 건자재 이쪽에 대한 기업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저는 이제 국내에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시멘트와 이제 레미콘 등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호재죠. 예전에 제 기억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100만 호, 뭐 분당에 100만 호 건설할 때 그 난리였거든요. 뭐 3년 동안 눈만 뜨면 아파트 지었는데 지금 이제 250만 호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인 때 5년 동안에 아마 아파트 짓다가 세월 다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시멘트, 레미콘, 뭐 건자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뛰겠죠. 뭐 눈만 뜨면 아파트 지을 텐데요. 또 이제 SOC 사업 간접자본도 이렇게 건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멘트 관련주, 건설 관련주, 레미콘 관련주는 아마 사상 최대 호황을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일주일 단위로 상승과 하락. 그러니까 뭐 30% 오르고 10% 조정, 또 30% 오르고 10% 조정 그러면서 쭉 가려와 봅니다.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 레미콘 관련주, 뭐 건설 관련주는 자재든 뭐 그런 관련주는 당분간은 쭉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종목들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시멘트, 레미콘 이쪽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 가지고 종목 잘 골라봐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번에는 나영호 위원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뭐 나쁘게 보는 부분보다 워낙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까지 더 긍정적인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올해 1월 뭐 좀 시장도 어수선하고 뭐 강세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미 건설 수주가 1월 한 달간 이제 17조 원. 그래서 거의 최근 30년 내 이미 최고였습니다. 예, 그런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에 조금 이제 뭐 지금 굉장히 건설 수주도 많이 나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수주는 시작도 안 했다. 그런데 뭐 유가도 강세고 하면 이제 또 해외 플랜트 관련된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물론 뭐 이제 친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많이 주춤했던 부분들 이제 엔데믹 종료 이후에 해외 수주 모멘텀도 충분히 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갈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시멘트 업계 자체에 대해서 워낙 뭐 전방 산업이 잘 나가니까 다 좋습니다만 일단 유연탄 비축량 자체가 지금 많지 않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조금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에서 많이 이렇게 좀 수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나오면서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슬픈 일이겠습니다만 사실상 원자재, 뭐 식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연탄 가격 추이가 사실 최근 뭐 3년간 그렇게 강하게 뭐 달러당 톤 가격을 해봤을 때 200달러를 거의 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3월 들어서 이제 거의 5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죠. 그래서 레미콘 업계에서는 뭐 정부 비축량에 뭐 SOS를 한다. 뭐 이대로는 뭐 한 달을 못 버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의외로 뭐 우리가 자동차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차세대 차량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반도체 쇼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보고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이왕이면은 조금 이제 건설 쪽 그리고 건설 내에서도 해외 수주가 살아날 때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조금 걱정되는 한 포인트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건설 건자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더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유연탄 가격 상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속에서 유연탄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멘트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시멘트를 만들 때 유연탄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염두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그 속에서 건설주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이게 바로 중요할 텐데요. 스터디 위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시던가요? 예, 일단은 건설 이런 쪽의 종목 중에서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선별적으로 전반적으로 접근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순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승일 게임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신원종합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삼부토건 이런 쪽의 종목들 보면 대량 거래가 나왔거든요. 이 대량 거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매집인가 아니면 털고 나가는 거래량인가. 이 부분을 봐야 여러분들이 다음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일성건설인데요. 이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참 2020년도 이게 12월 달에 움직였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던 이 둥그렇게 표시해놨던 이 거래량이 2번 나왔습니다.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 2번 나온 것이 매집인가
아니면 털고 도망갔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털고 도망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당겨놓고 봅시다. 여기서 조금 더 당겨놓고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을 보면 여기서 조금만 당겨놓고 봅시다 한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량 거래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요. 이 대량 거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번에 걸친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이 대량 거래가 매집인지 아니면 털고 빠졌는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삼부토건도 그렇고 신혼종합개발도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래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매집인가 아닌가를 보여야 된다. 그래야 다음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신혼종합이나 아니면 삼부토건 이것은 털고 도망가는 거래량은 아니다. 물론 일부 터는 모습도 있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털고 도망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다음에 털고 도망가는 흐름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곧바로 공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작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건설주 중에서 뭐 신혼종합이라든지 삼부통화는 앞으로 저는 더 간다고 봐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타임에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과 가격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고 다음 거래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공략을 하시게 되면 큰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주말 토요일 공개방송에서 건설과 그다음에 원자재 쪽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관련주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 스터디 같은 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니까 내일 주말 공개방송 10시에 참여하셔서 한번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랜 역사와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스터디 위원님과 함께 건설주 타이밍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터진 거래량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읽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닐지 그 판단도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설주를 보니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항상 안정적이게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 바닥에서 안전한 종목을 샀을 때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한 종목 보이는데요. 지금 건설주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지능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능기업은 이제 대주주가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즘 오늘 건설주가 제일 이제 상승하는데 제일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능기업은 이제 효성중공업이 대주주면 이제 토목 및 건축공사, 주택건설과 판매들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딱 맞습니다. 토목, 건축공사, 주택건설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지금 영업이익이 무려 24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뭐 250만 호 아파트를 진다면 어마어마한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1년 전에 정확히 한 4,500원짜리가 지금 정확히 2,200원, 정확히 반토막이네요. 그래서 제일 바닥에 있는데 자, 이 주식은 항상 이제 매물대 2,700원에서 3,000원대까지 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도 여기가 꼭지인데 항상 바닥에서 최저 바닥에서 올라온 자리가 현재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능기업은 제가 볼 때 건설주 중에서는 제일 바닥에서 올라온 주식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가 한 2,300원 전후에서 매수하셔서 한 2,700원이나 3,000원까지 들고 가시면서 보유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챙기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기대감 실린 건설주 그 가운데서도 최명석 위원님의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은 바로 지능기업이었습니다. 바닥주를 좋아하는 최명석 위원님, 지능기업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나영호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보이실까요? 예, 일단 저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참 재미있는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죠. 뭐 올해보다는 작년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린다라 그러면
지난해 이게 차트 흐름을 쭉 보시게 되다 보면 한 3월에서 4월 달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해 2021년 한 3월 말까지 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증권사에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많이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만 1년 목표가를 2만 원 이상을 써낸 증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월 말 끝나고 나서 4월 달에 이 목표가를 뚫더니만 바로 5월 달, 6월 달 돼서 거의 한두 달여 만에 목표가를 거의 50% 이상 상향할 정도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론은 왜 그러냐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높은 수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지금 다른 건설사들 이제 뭐 300만 호 좋습니다. 뭐 국내 건설 경기 이제 좋아지고 엔데믹 다 좋은데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사실상 뭐 관심 가지고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화공 플랜트 쪽 업황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수주 산업 자체가 좀 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뭐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단기 저점 대비해서 성장형 섹터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이런 업황, 산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는 아마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라간 기업은 거의 대형주 중에서도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또다시 좀 기간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실적이 좀 많이 꺼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거의 역대 최고 수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주 수준을 더욱 넘어설 정도의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강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자, 두 번째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그 대우건설 그 지난 한 10년여간의 주가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좀 이제 주말에 좀 이제 건설업황 공부도 한번 하실 겸 여러 가지 좀 내용들 좀 보시면 좋은데 대우건설이 이렇게 V자 변곡을 찍었던 과거에 정확한 최저점이 있습니다. 최저점들. 과연 그때가 어디였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 의외로 대우건설 가장 대표적으로 강력하게 좀 반등을 보일 때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스타트를 좀 먼저 끄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이제 변동성 자체를 많이 죽인 상태에서 좀 움직임이 좀 제한된 상태. 이제 사실상 움직임이 나왔다는 게 6,500원에서 한 7,3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7,300원에서 7,400원대까지의 매물벽을 뚫기가 지금 또 워낙 중소형 건설주들까지 같이 동반해서 좀 붐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외로 뭐 바로 돌파한다 그러면 1차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조금 이격 조절 나오면서 한 6,700원대, 6,800원대까지 해가지고 분할을 좀 잡는다라고 하면 의외로 이번 이 저항 매물 건설업 자체에 좀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대해서 의외로 9,000원대까지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속에서 건설주 굉장히 부각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건설주에 대한 새 위원님과 함께 다양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종목들 챙겨봤는데요. 나영호 위원님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여러분들 메모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 새롭게 주목해야 할 이슈 무엇일지 다음 주 이슈왕 이시윤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시윤 캐스터와 함께. 안녕하세요. 내일의 이슈왕 이시훈입니다. 놓치면 안 될 다음 주 소식들 저와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FOMC 소식입니다. 15일에서 16일 미 연준이 FOMC 회의를 엽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폭이 주목이 되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커져가는 인플레 우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더 장기화될 거라는 점까지 겹쳐지면서 연준이 과연 어떤 금리 인상폭을 설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회의 결과는 17일 날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관련 소식 체크해 보시고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등 101개 기업이 정기주총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는 새로운 CEO의 임명도 있을 예정이고 또 새로운 중장기 전략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GOS 논란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태 책임을 경영진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이슈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 시간 공개되었던 주식왕들의 종목들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볼 건데요. 먼저 스터디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소룩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또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위원님, 이 종목의 목표 가격 14,000원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12,000원대 넘어서면서 또 강력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흐름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 지금 시장이 오늘도 여러분께 제가 방송 서두에서 굉장히 지수는 올라가지 않지만은 굉장히 탄력적인 종목들 흐름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시장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연세에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적응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소록스를 다시 제가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맨 처음에 추천할 때 가장 포인트로 봐야 될 건 뭐냐? 거래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래량에 물량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할 때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동그랗게 해놓은 자리에 추천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세 번째로 여기서 AS를 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3, 4개월, 한 5개월, 6개월 정도만 가지고 가면 상당히 큰 게임의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드렸느냐. 이런 종목들은 이미 상장한 이후에 오랫동안 행보를 보이다가 새롭게 금년도 1월부터 거래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갖고 길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제가 AS를 해드릴 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가져가면 큰 수익 게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나빴을 때 행보를 보이다가 오늘 시장이 조금 양호하니까 거래량을 트면서 나왔어요.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 우리가 지금 제가 목표가 14,000원 제시한 것보다 훨씬 높게 간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저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주식이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꾸준하게 사놓고 수익 게임 전략을 펼치면 오히려 단기 매매했던 것보다 수익 게임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방송상에서 한 번씩 얘기해 드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 눈여겨보셨다가 매수를 해놓고 좀 길게 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구사를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 있게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록스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소개해주고 계시네요. 스터디 위원님의 종목 소록스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의 종목 알아볼 텐데요. MBT입니다. 자, MBT가요. 제시했었던 목표 가격을 넘어서서 36,000원 넘어서며 최고가 수익률 89% 이상 달성을 해냈습니다.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접근해봐도 괜찮은 시점이 아닐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MBT 어떤 상황인가요? 네. 방금 이제 우리 스터디님께서 나이 드신 연령대 분께 이제 에이스를 잘 해드리셨는데 저는 전 연령층 12살부터
뭐 100살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MBT라는 종목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돼서 많이 갔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서 예전에 거의 90%, 89%니까 90% 가까이 상승했네요. 네, MBT는 이제 미디어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광고주와 플랫폼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제 모바일 포인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요즘 뭐 유튜브도 뭐 광고만 보면 이제 광고가 많이 뜨죠. 그러면서 돈이 되는 사업이 됩니다. 뭐 그런 이제 일각에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 주식의 바닥에 최저점이 있는 종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전업을 23년 하면서 바닥에 있는 주식을 한 15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보고 연구하고 하니까 바닥이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MBT를 보면은 이 가격대가 현재 이제 한 17,000원대 정도 되는데 정확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도 추천해서 한 이제 3주 만에 한 90% 정도 갔고 또 제가 한 두 번 정도 우리 여의도 주식항 와서 이 바닥이다. 이 종목 사셔야 된다 했는데 장이 사실 폭락을 많이 했죠. 한 2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3% 정도 뛰었는데 전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완전 뭐 주린이 12살부터 뭐 100세까지 누구나 할 수 있고 마음 편히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제 추천주는 매수하시면 밤에 2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닥에서 안전한 종목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자, 전에 이제 17,000원대 있는 주식이 36,000원까지 거의 더블이 갔는데 다시 바닥입니다. 근데 바닥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바닥을 잡는 기준은 항상 바닥을 한 달에서 2-3달 정도 잡거든요.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내면 되는데 지금 MBT를 보시면 이제 바닥을 한 달 잡다가 이제 3일 연속 양봉이 나면서 정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꼭 또 다시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게임주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MBT 이런 종목 놓치지 마시고 뭐 주린이 12세부터 100세까지 이런 종목 마음 놓고 좀 투자하시면 뭐 큰 수익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또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전략 MBT를 소개해 주신 최명성 위원님과 함께 잠시 후는 또 새로운 전략도 공개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영우 위원님의 종목 알아볼 텐데요. 광명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난해부터 또 이렇게 강한 전략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광명전기 1월에 소개해 주신 전략인데요. 또 요즘에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자꾸 나오니까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시세 분들이 크게 나왔는데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광명전기 좋은 시기에 잘 편입을 했습니다. 뭐 아마 차트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제 주식왕에 함께 한 지 한 2달이 지금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달여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종목을 딱 말씀드리기 전에 늘 좀 이렇게 자주 드리는 얘기가 있죠. 아마 이 종목을 얘기하시면 저게 될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2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아마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광명전기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다들 뭐 원자력 된다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1월 27일 날 제가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상 1월 25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오고 사실상 이제 폭락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저가에 제가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제가 지난 2달여간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이 뭐 약하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늘 최저점에 제가 그 2달여간 거의 모든 종목을 좀 잡아드리고 뭐 많게는 뭐 한 40% 이상대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대 상당히 안정적인 성과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광명전기 뭐 이때 당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훨씬 더 뭐 2,200원 뭐 이때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될까라고 생각들을 하셨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3,0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이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조금 더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편입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우리가 저 역시도 뭐 이게 주식 방송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사람들이 이 종목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지금 광명전기를 과연 1월 27일 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도수급이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행복한 비명이죠. 언제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해 나갈까?
얼마나 더 행복하게 갈까? 정답은 분할 매도하고 매물대에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바닥주 저와 함께 같이 또 한번 잡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나영호 위원님 광명전기 이 최저가의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의 새로운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AS 종목들 화면 정리하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주식왕들의 새로운 전략 챙겨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이슈와 또 종목 시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접근 가능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공개해 드릴게요. 스터디 위원님, 앞서서 이 거래량 강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과 함께 시세 분출이 이어가는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그 시세 분출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제목을 보다시피 특수라는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이 종목은 뭐 해저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터널 뚫는데 특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화성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 지하화한다 했었을 때 금년 2월 달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져 있다. 특수건설이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진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세력들이 단기간에 강하게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성상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놓고 조금 길게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함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해놓고 조금 길게 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시초가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시초가 매수 충분히 괜찮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6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특수건설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매수가, 시초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 15,000원, 손절 가격은 11,6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최명석 위원님의 공략주 들어보죠. 바닥주 소개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 이제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먼저 오늘 그 셀트리온 이제 삼형제를 가지고 계신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분식의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제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이 거의 뭐 상한까지 갔다 약간 눌렀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그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 4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암마케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제약주, 바이오주가 가거든요. 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대한과학인 의료 장비 및 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 필수가적인 연구 실험에 사용되는 연구용 실험기기를 이제 유통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제약회사, 바이오회사가 그냥 뭐 연구할 수는 없죠. 실험 기기가 있어야죠. 그 기기를 연구하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대한과학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그 이제 연구 실험기기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고점 3만 원짜리가 현재 9,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들이 추천했던 가격보다 고점보다 3배가 싼 바닥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자 주봉을 잠시 보시면 주봉도 제일 바닥이죠. 그래서 마음 편히 누가 할 수, 뭐 주린이가 됐든 나이 드신 분이 됐든 누구든지 마음 편히 매매할 수 있고요. 자, 이 종목 현재가 9,400원 정도 되는데요. 매수가는 9,400원. 자,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 13,000원 들고요. 손절가는 8,500원을 들 테니까 마음 편히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상승시마다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바닥주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은 대한과학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달 4월에 이 미국 암마케 대면으로 열리게 됩니다. 기대감 몰리고 있는데 관련주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 가격 1차로 11,000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 가격은 8,500원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자, 이번엔 나영호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죠. 위원님, 엔데믹에 대한 포인트도 잘 맞춰주셨거든요. 관련 전략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그 소개해드릴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오늘 덱스터의 움직임, 뭐 덱스터 뭐 워낙 지난해 또 한번 광풍을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자, 뭐 몇 달 오셨습니까?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지금 이제 5개월 중반 정도 지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한 2분기 이상을 쉬었으니까 거의 뭐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나왔을 것이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한 7, 8부 이상은 충분히 한 차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이제 다시 한번 메타버스를 좀 봐야 된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종합 콘텐츠 이제 제작사로서의 역량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우리 시청자님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저 PBR, 저 퍼 굉장히 뭐 좋은 종목들, 근데 정말 몇 년을 가도 저 PBR, 저 퍼인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좀 이 종목 조금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뭔가 돋보이는 측면이 있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본인의 뭐라 그럴까요?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종목이 있는데 덱스터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언제 이게 20일 이평선 안착하나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대시세를 내는 끼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이제 거품이 빠질 대로 빠지고 오히려 거품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제살이 깎여 있는 상태일 때 최저점에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대 18,600원에서 슬슬 움직임 나오면서 20일 이평선 이제 횡보 이상의 흐름 만드는 상태에서 안착 성공하고 비교적 장대 양분 만든 거 일단 한번 괜찮은 흐름이 아닐까, 한 3번 정도 대응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 번 정도 대응을 해보자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목표가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해 워낙 또 기대가 좀 많이 있었고 악성 매물들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남들의 피눈물, 이거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 많겠어요. 그래서 조금 요거 진행하는 부분 해가지고 한 2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선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다시 최저점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광명전기 최저점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덱스터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은 목표 가격 2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위원님들의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뭐 하세요? 최명성 위원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1년, 2년 차는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테마주, 급등주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시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 무료 방송에 오시면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세 종목 드리고요. 제가 23년간 실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 노하우를 바로 제 옆에서 배울 수 있는 실전 투자 교육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11시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성 소장님의 이 노하우를 다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빨간색 버튼 반짝이고 있죠?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최명성 위원님과 함께 급등주 챙겨보시고요. 그 노하우도 모두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의도 주식왕 2부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